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울려 퍼진 한 문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2025년 같은 장소 같은 형식.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장은 같았습니다. 이름만 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판결, 그것은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사법의 판단은 철저한 법리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분위기와 정치적 맥락이 스며든 결과입니까? 지금부터 소상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름만 바뀐 탄핵문, 2017년과 2025년 헌재 결정문 왜 똑같은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로 낭독된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분기점이었다.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결론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문영배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2025년 같은 장소 같은 형식. 낭독자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 결론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름만 바뀌었다. 그 외의 문장은 쉼표 하나, 어미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두 결정문의 결론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박근혜를 윤석열로 치환하면 문장은 완벽히 겹친다. 법률 문서 특유의 건조한 어조, 형량 구조, 결론의 선언적 문장까지 동일하다. 마치 워드 프로세서에서 고유명사만 찾기 바꾸기 기능으로 수정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쯤 되면 음모론이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숨은 집필자가 동일 인물 아니냐, 결정문 초안을 특정 연구관이 도맡아 쓰는 것 아니냐, 심지어 2017년 문서를 그대로 복붙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 작성 구조를 들여다보면 탄핵 인용의 판단 구조는 2017년 결정에서 정형화됐다. 헌법 법률 위반의 존재, 그 위반의 중대성, 파면의 필요성에 대한 이익 형량. 이 세 단계는 일종의 헌재식 공식이 됐다. 공식이 같다면 문장 구조 역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표현은 탄핵의 헌재의 입장을 집약하는 문구다. 이는 법적 요건을 요약한 정식에 가깝지만 결국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판례가 판례를 인용하듯 헌재도 스스로 세운 기준을 재확인한 셈이다. 권한대행의 아이러니. 흥미로운 대목은 두 번 모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가 최고 권력자를 파면하는 결정이 헌재 수장의 공백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헌정 위기의 순간마다 대행 체제가 반복됐다는 점은 우연이지만 묘한 기시감을 남긴다. 그러나 형식의 반복이 곧 내용의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정문의 결론부는 요약문이다. 실제 판단의 핵심은 수백 쪽에 달하는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다. 이름만 바뀐 것은 결론의 형식일 뿐 그에 이르는 논증의 층위까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동일한 문장 구조는 창의력의 빈곤인가? 아니면 법치의 일관성인가? 법은 문학이 아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매번 새로운 수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통령의 파면 선언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같은 문장으로 낭독됐다는 사실은 묘한 아이러니를 남긴다. 역사는 다른 인물을 세웠지만
헌재의 결론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름만 바뀐 탄핵문이라는 비아냥은 그래서 절반은 풍자이고 절반은 헌정사의 냉혹한 반복에 대한 씁쓸한 관찰일지 모른다. 법은 감정을 배제한 채 같은 문장으로 말했고 피청구인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다. 역사를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의 존재를 느낀다. 앞서 우리는 2017년과 2025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결론부가 사실상 동일한 문장 구조로 반복됐다는 점을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세운 판단 공식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은 형사 책임의 영역 곧 일반 법원으로 이동한다. 대통령 파면 이후 내려진 형사 판결은 또 다른 차원의 국가 권력 행사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단지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기울어진 저울 위에 서 있는가? 이제 논점은 이름만 바뀐 결정문을 넘어선다. 사법의 판단은 법리인가? 정치인가? 그 물음에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판결은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존중은 맹목이 아니다. 판결이 법리적 설득력을 상실하는 순간 비판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첫 번째 의문 구성요건의 엄격성은 지켜졌는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 행위가 과연 형법상 중형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확히 입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고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결과 발생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는가?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형 선고는 법의 언어가 아니라 해석의 확장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의문 형량의 비례 원칙은 유지되었는가?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다. 형벌은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형량의 균형은 유지되었는가? 정치적 파장과 도덕적 비난이 형량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법원은 사회적 분노를 대리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 역할은 냉정한 법 적용이다. 세 번째 의문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사법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순간 판결은 법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에 대한 판단은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하고 더욱 절제되어야 한다. 만약 판결문이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분위기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면 그 순간 사법은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 판결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논리의 치밀함에서 나온다. 민주주의의 시험대 민주주의는 선거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 분립과 사법의 독립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유지된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법이 권력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다.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은 시간이 지나도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의문이 축적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해진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간다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법 판단이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에 가까워 보인다면 그 위험은 현실이 된다. 지규현 판사의 판결은 이제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기록은 시간이 검증한다. 사법의 오판은 단순한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균열로 이어진다. 판결이 불의의 표본으로 남을지 아니면 정치적 재물의 사례로 남을지는 역사가 결정할 것이다.